저는 지금까지 나름 인생 잘 살아왔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게 모나지 않아 아무하고나 잘 어울려서 크게 적을 둔 사람도 없고요.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까지도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사람 마음도 모르는 것이고 특히 배우자의 속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집에만 계시니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고. 주말에 엄마 모시고 바람이나 좀 쐬고 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했죠. 장인어른도 모시고 장모님도 모시고 하루 날 잡아 보자고요. 아니야 여보, 내가 엄마만 모시고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요즘 아버지 때문에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아버지 잔소리가 엄청 많아져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싸우셨나 봐. 아버지는 갈수록 사람이 쪼잔해진다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 아버지한테는 엄마 친구분들이랑 놀러가는 걸로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괜히 주말에 전화해서 들통나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뭐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뭐. 그런데 장인어른도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자꾸 잔소리 하시는 걸 보면 장인어른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주 장인어른하고 놀아드릴까? 막걸리랑 빈대떡 사가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니까? 아내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군요.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미안해. 당신이 자꾸 말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랬잖아. 당신 혼자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는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을 거잖아.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하기도 좀 그렇고 좀 난감하지 않겠어? 엄마랑 나랑 조용히 다녀올 테니까 모르는 척해. 당신한테도 말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1박 2일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주말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영화 보고 있어. 오랜만에 당신만의 주말을 즐겨, 응? 저는 장인어른한테 왜 그렇게 비밀로 해야 하는 건지, 아내가 그러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여자들끼리 내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랑 아내가 원래 친하니 둘이 몰래 여행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내의 부탁대로 저는 모른 채 했죠. 어머니하고 같이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라고 돈도 20만원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중국집에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다음 날에는 둘이 자전거도 타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중학생 아들하고 둘이 시간을 보내니 그것도 좋더라고요. 아내가 주말에 자기 시간 갖고 싶다고 하면 저는 아들하고 종종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다녀야겠다 했죠. 아내는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좋은 시간 보냈는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잘 지내고 왔어? 장모님은 좋아하셨어? 엄마 너무 좋아하지. 엄마랑 울진 가서 대게도 먹고 엄청 잘 놀았어.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 진작에 내가 엄마 많이 모시고 다녔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내가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고. 앞으로 엄마 모시고 어디 좀 많이 다녀야겠어. 엄마 연세도 많으셔서 지금도 좀 걷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몇 년 지나면 여행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실 것 같아. 나 엄마랑 종종 여행 다녀도 돼? 당신은 내가 엄마랑 둘이 다니는 거 싫겠지? 싫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때 나도 우리 아들이랑 엄청 좋은 시간 보냈어. 우리 자전거 타고 한강 끝에서 끝까지 다 돌았어. 오랜만에 우리 부자도 데이트 잘 했지. 너무 자주는 그렇지만 당신이 장모님하고 둘이 시간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난 괜찮아. 아내가 장모님하고 둘만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재혼이고 장인어른은 호적상으로는 아내의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내의 친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아내를 키우고 살다가 지금의 장인어른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는 오빠도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아내의 새아버지인 지금의 장인어른의 친자라서 아내하고는 여느 자매, 남매처럼 지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서로 등 돌리는 사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도 꽤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저는 친남매 친자매인 줄 알았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재혼한 사이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뭔가 살짝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고 아내보다는 오히려 제가
처남하고 처제랑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는 가족들 중에 엄마랑 제일 잘 지냈고, 아내에게 엄마는 부모이자 친구이자 속마음을 터놓는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가끔 엄마랑 여행도 가고 싶고 엄마랑 둘만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리지 않았고요. 장모님이랑 가끔은 좋은 시간 보내고 오고 싶다고 하면 기꺼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함께 간다고 했던 여행이 장모님과의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장모님 생신을 하게 된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온 가족이 다 모였고, 처남하고 처제는 점심 먹고 난 후에 일이 있다고 먼저 나섰고, 처가에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우리 식구들이 저녁까지 머물러 있었죠. 저녁 먹기 전에 TV를 보다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려고 작은 방문 앞에 갔는데, 아내하고 장모님이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를 야단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돌아섰는데, 강서방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돌아서던 발걸음을 저도 모르게 멈추었죠. 그리고 안에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밖에 들리겠어. 그러게 누가 그런 짓 하고 다니래.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그때 딱 한 번이라며. 그런데 왜 자꾸 만나. 계속 만나서 어떡하라고 그래. 나도 몰라. 나도 처음에는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나 아무래도 그 사람 못 잊을 것 같아. 평생. 이게 무슨 소린가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장모님은 무슨 일로 아내를 야단치는 건지, 아내는 누굴 못 잊겠다는 건지, 뭐가 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방문 앞에 있는데 장모님과 아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너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그만해. 강서방이 알아봐. 강서방이 가만히 있겠냐고. 강서방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한테도 잘하고.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꾸만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엄마는 알아? 그 사람하고 결혼은 못해도 연애는 하고 싶어.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라는 법 없잖아. 엄마도 재혼했잖아. 그냥 조용히 만날 거야. 조심해서 강서방한테 안 들키게. 엄마가 좀 도와주라. 응? 내가 현우씨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더 잘 알잖아.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현우씨 보자마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엄마, 이 나이에 이런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가정 깨졌다는 게 아니잖아. 나 현우씨 만나면서도 강서방한테 잘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현우씨 만난 후로 우리 부부 사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더 나빠진 건 없어. 현우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각자 가정은 지키기로 했어. 그냥 친구 만나듯 가끔씩 만나는 것 뿐이야. 그래도 되잖아. 그러면 안 될 이유 없잖아. 애인 아니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인생에 진짜 사랑하는 친구 한 명쯤 만난다고 생각해줘. 아이고 이 미친년.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아? 결국엔 강서방도 알게 돼 있어. 그 사람 와이프는 이 사실을 모를 것 같니?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 괜히 계속 그러고 있다가 개망신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정수가. 엄마, 나 엄마만 믿어. 한 달 후에 현우씨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엄마 한 번만 더 부탁해. 응? 엄마 우리 비행기표까지 다 예매해놨어. 엄마만 도와주면 절대 안 들켜. 엄마 생신이라고 같이 제주도 다녀온다고 할 거니까 엄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거짓말 해달라는 말 아니잖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줘. 엄마 부탁이야 제발. 이번에만 부탁하고 진짜 안 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네가 내 딸이지만 네 속도 모르겠고 너희 둘이 자꾸 만나서 어쩔 건지도 모르겠어. 남자 여자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이 드는 건데 그렇게 정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미친년. 아이고 미친년.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 앞으로 왔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드라마를 켜놓고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도 불륜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건지 저런 드라마를 보면서 불륜을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륜이나 막장은 남의 집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장모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비밀로만 하고 있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어디 간다고 할 때마다 아내는 장모님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와 약속을 했고 아내는 장모님 핑계를 대고 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장모님 생신이고 뭐고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하고 아내를 두고 저는 조용히 처가를 빠져나왔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건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나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현우 씨를 만나고 난 후에 강서방한테 더 잘한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잘한 건 빈 껍데기뿐이었나. 진짜 아내의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가 있었고 나하고 잠자리 할 때도 어쩌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돌아다니다 밤늦게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살피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 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없어진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전화는 왜 안 받아? 갑자기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뭐가 불안해? 무슨 일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불안할 게 뭐 있냐고. 성수한테 연락이 갑자기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자식이 뭔가 엄청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좀 들어주고 왔어. 얘기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장모님 생신은 잘 마무리했어? 당신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나왔어. 성수 씨는 무슨 일 있대? 뭐 심각한 일이야? 그냥 회사 문제인 것 같아. 요즘 대기업이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일찍 들어가서 좀 자야겠어. 진짜 괜찮은 거지? 별일 없는 거지? 아니야. 내가 자꾸 뭘 묻는 거야. 당신 피곤한데 목욕물 좀 받아줄까? 따뜻한데 몸 좀 담그고 목욕할래? 아니, 오늘은 목욕할 힘도 없다. 그냥 좀 쉬고 싶어. 나 먼저 들어갈게. 잘 자. 저는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일찍 들어가 누웠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침대에 눕더니 돌아 누워있는 저를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는 척하고 반응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당장 아내 얼굴 마주하는 일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일부러 약속을 잡아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갔고 약속이 없으면 혼자라도 술을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아내 얼굴 보기가 고역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그렇다 치고 주말은 더 문제였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니 오히려 마음이 더 진정되는 기분이었죠. 아내는 계속 제 눈치를 살피다가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아 보이자 슬쩍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엄마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괜찮을까? 엄마랑 둘이 다녀와도 될까? 갑자기 웬 제주도야? 장모님 생신 때 제대로 못 해드려서 그래? 그렇지 뭐. 엄마가 제주도를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래 있진 않을 거야. 휴가는 하루만 내고 2박 3일 정도만 다녀올까 해. 그래? 제주도 모시고 가면 장모님이 좋아하시겠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언제쯤 갈 생각이야? 비행기표는 예매했어? 아니, 아직. 당신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당신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 당신 허락받고 일정 짜보려고. 비행기는 많으니까. 그래, 다녀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요즘 일이 많아서 좀 빼기가 그러네. 장인어른도 같이 가는 거 아니고 장모님이랑 둘만 가는 거지? 이번에도 장인어른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당신 이제 눈치 완전 빨라졌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줘. 우리끼리 제주도 간 줄 알면 엄청 섭섭해할 거야. 엄마랑 둘이 조용히 다녀올게.
아버지한테는 엄마 이모 집에 간다고 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내 눈치를 보던 아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 그 후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여행 생각에 들떠있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고 표정도 엄청 밝아졌더군요. 혹시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고민했을 텐데 제가 단박에 다녀오라고 했으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겠죠. 아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 갈 때는 기분 좋게 가겠지만 올 때는 지옥석을 기어다니는 기분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제주도 가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아내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더군요. 선글라스도 새로 하나 장만하고 미용실도 갔다가 마사지까지 받으러 가더군요. 집에는 뭘 그렇게 많이 샀는지 도착하니 택배 상자가 많이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이라도 가는 듯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죠. 아내가 제주도 가는 날 저도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전화기를 열어 그 남자와 연락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카톡에도 문자 메시지에도 두 사람이 연락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지우는 듯 했습니다. 둘 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 특별히 조심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내 휴대폰을 수시로 열어봤고 아내 전화기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땡땡 호텔 예약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미처 지우지 못한 그 남자와의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확인했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란과 동시에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남자는 자기 와이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는데 그 남자 배우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더군요. 그 여자는 우리 회사 직원의 남편이었고 그 남자는 너무나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처럼 꾸며놨더군요. 혼자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늘 아내하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가 보면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부부인 줄 착각할 정도였지만 그 남자는 그렇게 가정적인 남자인 척, 세상에서 너무나 다정한 남자인 척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상 참 좁고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가지고 엄청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힘들게 낳은 아이라고 남편과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 여직원은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미리 알릴까 하다가 미리 알려봐야 자칫 일만 그르칠 것 같아 하루 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그 여직원 비행기표까지 끊어두고 제주도로 같이 갈 생각이었죠. 제주도로 가기 전날 저는 회사 여직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고 나는 내일 현장을 잡으러 제주도로 갈 거다. 혹시 갈 마음 있으면 같이 가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한참을 울고 나서 그 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남편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요. 아이한테도 물론 너무 잘하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남편이 하는 행동이 조금 가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저한테 목을 맸고 지금도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나 너무나 잘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네요. 저는 외동딸이고 우리 아버지는 부동산 부자니까 남자치고 비싼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남자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와이프하고 둘이 연인 사이였는데 분위기를 보니 와이프가 차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평범한 서민이니까. 그래서 둘이 헤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와이프는 여전히 그 남자를 못 잊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만나는 건 확실해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대신 집에 들어가서 절대 겉으로 표시는 내지 말아요. 그게 정 안 되겠으면 애 데리고 신정에 가 있던지요. 현장 잡아야 됩니다. 현장 잡아야 끝납니다. 여직원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자기도 다음날 제주도로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폐기 처분해야 할 사람인지 직접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직원과 참으로 이상한 분위기로 제주도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묵은 호텔로 찾아갔고 호텔 로비 커피숍에 앉아서 두 사람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두 사람은 호텔로 들어왔고 아내는 그 남자의 허리를 휘감고 그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걸어가면서도 그 남자 얼굴만 올려다보며 그 남자한테 딱 붙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좋아서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껏 껍데기를 안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 직원은 저랑 다르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빨리 호텔 로비로 가더니 키 하나를 얻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키를 얻어왔냐고 물었더니 그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출장 왔는데 남편은 바이어들하고 미팅 가고 나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가방이며 방열쇠며 모두 남편 차에 있다고 예약자를 남편 이름 대면서 미안하지만 여분 키 좀 더 달라고 했어요. 키는 반드시 모두 반납하겠다고요. 남편 개인정보 물어보기에 다 알려줬죠. 그랬더니 진짜 키를 주네요. 저는 안 주면 어쩌나 내심 쫄아 있었는데. 그래서 방번호도 알아왔냐고 물었더니 차마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금방 들킬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과 저는 층층마다 돌아가면서 카드키를 문에 대봤고 우리가 3층에 도착했을 때 308호의 카드키를 가져다 대니 초록불이 깜빡 켜지더군요. 우리는 드디어 찾았다며 숨을 가다듬었고 그리고 무슨 범인을 잡은 형사처럼 당당하게 호텔키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호텔방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침대에 함께 있었고 여자 직원은 여전히 동영상을 켠 채 모든 걸 다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두 사람은 우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더군요. 여자 직원이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들어서 침대에 집어던져 버리자 그제야 두 사람은 하던 짓을 멈추고 우리 쪽으로 돌아봤는데 두 사람 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그 남자는 어떻게 여기 왔냐고 겨우 그 한마디 했고 아내는 말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대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여자 직원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자 이불을 확 걷어서 아내의 긴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고 아내는 그야말로 질질질 침대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급하게 옷을 찾아 입으며 자기 와이프를 말리기에 저는 그 뻔뻔한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주먹으로 턱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내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지고 그 여자가 머리로 헤딩을 해서 코피를 쏟았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골탕 한번 먹어봐라 싶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아내 옷을 비롯해 아내 가방과 신발까지 들고 나와버렸고 그 여자 직원도 자기 남편 짐을 싹 챙겨 들고 따라 나오더군요. 방에서 두 사람은 난리가 났죠. 뭐 하는 짓이냐고 가방 놓고 가라고 했고 그 여직원은 어디서 불륜 저지른 것들이 큰 소리냐며 복도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치자 방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 옷도 걸치지 못한 두 사람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쌤통인지요. 둘이 쩔쩔맬 생각을 하니 그 와중에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 짐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왔고 아내는 그 다음날 어디서 옷 하나 주워 입고 왔더라고요. 다 필요 없으니 조용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짓 하고 다니려고 장모님까지 끌어들여서 그 난리를 치고 다녔어. 장모님 끌어들이는 당신이나 그렇다고 눈 감아주는 장모님이나 둘이 똑같아. 나 이걸로 이혼할 거니까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속이 울렁거려서 다 토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 후로 아내와 장모님은 번갈아 가면서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잘못하고 미안하면 조용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괜히 소송 걸어서 변호사비만 날리지 말라고요. 만약에 순순히 이혼을 안 해주면 이 증거들 가족들한테 다 뿌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합의 이혼으로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여자 직원은 회사 간두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좋아하는 인간, 돈으로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죠. 지금까지 버는 족족 다 써버렸는데 회사까지 간두고 거지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준 차도 뺏어버렸고 제가 사준 명품들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뺏어야죠. 소송 거세요. 상남 소송 있죠? 소송 걸려서 멘탈 탈탈 털려봐야 지가 뭔 짓을 했는지 알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부디 그 인간 인생 망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각자의 부부 생활은 그렇게 쫑났고 저는 이혼한 것 빼고는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전처는 다른 것 같더군요.
전처하고 장모님이 같이 한 짓을 장인어른도 알고 처남 처제도 알게 되면서 가족들한테도 대우 못 받는 신세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양이었습니다.